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802 6강 달밤 이태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마디 박스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모자라고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각박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실패를 거듭하며 아픔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서술자인 나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작품 안에 있으니까 1인칭이 되겠죠. 그런데 주인공은 이 나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황수건이라는 주인공을 관찰하면서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대신 전달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고요. 이 황수건의 일화를 나열해서 순박한 인물인 황수건이 사회와 일상에서 소외되는 이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보면 시간, 공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서울 성북동, 또 약간 도시 변두리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특히 아까 우리가 이 관찰자인 이 나라는 인물이 황수건을 좀 연민 어린 이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독자도 마찬가지로 황수건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줄거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나는 신문 배달을 하는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곳이 시골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빡빡 깎은 커다란 짱구머리에 좀 모자라 보이는 황수건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못난이로 나에게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느끼게 해준다. 나는 신문 배달을 와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황수건을 귀찮아하지 않고 한참씩이나 말을 받아주며 그와 가까워진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열심히 짓거리는 황수건의 천진한 모습에 정을 느낀다. 황수건은 학교 급사, 그래서 이 학교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 있다가 쫓겨난 뒤 원 배달원이 되어주는 20여 부의 신문 배달을 하고 올 3원 정도를 받는 보조 배달원으로 일한다. 그의 소원은 신문사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 배달원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황수건은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으니 이제 자기가 원 배달원이 될 거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원 배달은커녕 보조 배달원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소설 전체를 여러분이 먼저 읽고 객관식 문제도 먼저 한번 풀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나가 이사를 오게 되고 그리고 황수건이랑 조금 친해진 다음에 이제 황수건이 또 와서 나한테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삼산학교에 자기는 쫓겨났는데 이 자기 대신 들어온 새 급사가 자기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다. 그래서 이 친구의 힘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큰 돌멩이 하나를 대문 앞에다가 놨습니다. 이러면서 조금 엉뚱하면서 이 황수건의 좀 순박한 그런 성격들이 막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미처만 있으면 장사를 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참외 장사도 하고, 군밤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나는, 그래, 너 이 수원이한테 장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뻐젓하게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돈 3원을 줍니다. 뭐, 남지 못하면은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수건이가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돈을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이튿날 이제 참외 장사를 정말 하려는지 참외 3개를 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주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이제 보이지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소문으로 들은 거죠. 소문으로 대신 이제 전달을 해서 나도 이 수건이를 직접적으로 관찰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소문을 들어봤더니 참외 장사를 해보기는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서 미처만 다 까먹었고 결국 장사는 망하게 된 거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마저 달아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사도 망하고 이 아내도 도망을 갔다. 자,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밤인데 달포만의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이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가지고 와서 선생님 잡수시라고 사왔죠 라고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수건이 멱살을 움켜쥐고 막 끌려나간 거죠. 그래서 나는 수건이가 포도를 훔쳐온 거구나 하고 이제 알고 쫓아나가서 포도값을 대신 물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람에 수건이는 좀 굉장히 창피하고 좀 약간 속상했겠죠. 그래서 수건이는 또 도망을 가고 얼마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남겨진 그 포도, 이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습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이 하나를 가지고도 오랫동안 입안에 굴려보면서 먹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굴려보면서 먹은 이유는 황소건이 나에게 존경심과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나, 서술자 또한 황수건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수건의 마음을 따뜻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또 이제 어제가 되었죠.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지금 공간적 배경이 먼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불빛이 없다. 뭔가 조금 이렇게 막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때 이제 수건이가 이 일본어 노래를 이제 떠듬떠듬 이 술에 취해서 부르면서 오고 있는데 나는 이 수건인가 아는 체 하려다가 이 지난 그 포도 훔치다가 이제 또 맞은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수건이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것 같아서 이 수건이를 배려하는 행동으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어서 그냥 수건이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근데 수건이는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담배를 안 피웠는데 이런 힘든 일이 있고 나니까 이렇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 제가 달밤이라는 특히 이런 시간적 배경, 이것을 통해서 이 서정적인 배경으로 일상적인 분위기를 강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달밤 아래에 빛없는 이 골목길을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 수건이의 모습, 그것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해야적인 장면을 통해서 깊은 여운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가 이 수건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특히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애처로운 정서를 또 부각을 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요 세 개도 이 마지막 줄에 같이 필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번부터 같이 답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황수건과 나의 갈등이라고 하면 이거는 외적 갈등 중에서도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죠. 근데 여기서는 수건이와 나가 갈등을 겪는 이야기는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속된 실패를 극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죠. 실패를 극복해서 뭐 장사를 성공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소설을 여기에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수건이는 계속해서 이런 불운한, 이 행운이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덮쳐오면서 오히려 힘든 상황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서술자의 호의적인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C, D, 여기. 이 수건이가 준 포도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씩 먹고 또 수건이가 민망해할까봐 배려하는 행동. 그래서 답은 또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의 소식이라고 하면은 수건이가 이 장사도 망했고 아내도 도망을 갔다 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속담이 몇 개가 더 있었는데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변명을 하고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4번 섭을 쥐고 불로 들어가려는 상황이로고 그러니까 약간 지푸라기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불로 들어가면은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래서 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A에 대한 기능. A가 여기, 네, 여기 제일 마지막 문단이었죠. 이 부분이 하는 기능. 바로 두 인물의 대비되는 상황이 아니라 마지막 서정적인 배경, 이 달밤의 골목길을 통해서 일상적인 분위기, 또 인물의 정서 강조해주고 또 회화적인 장면으로 여운을 남기고 또 이 서술자의 연민의 시선을 보여준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6번까지 또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 이 자연적 배경을 활용해서 여운이 있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억의 마지막, 이 자연적 배경, 달밤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뒤에 남은 서술형 문제는 각자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